His love and His place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금요일 2부 엄청난 BGM 마이클 잭슨과 함께 시작된 죄송합니다. 그 신세계와 시작되던 외부자들은 가고 새로운 BGM 마이클 잭슨과 함께 새로운 코너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치에 지친 이들이여 여기로 오라. 정치쇼 힐링키브 위드 박원석? 좀 이상하긴 한데 오늘 그 첫 손님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여전히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BGM 뭐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 힐더월드가 나왔잖아요. 예. 야, 뭔가 이렇게 힐링을 해주는. 예. 그리고 제목은 힐링키퍼 위드 박원석. 아니 그럼 제가 힐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저도 납득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나는 전공이 모두각인데 그러니까. 모두 내가 힐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거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말씀대로 과연 이 힐더월드라는 이 BGM이 박원석 전 의원과 맞는 것이냐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박원석 전 의원도 지금 본인이 또 제가 봤을 때 힐링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마음이 한데 벌써 아프기 시작했어. 누구를 힐링을 해줄 것인가. 어쨌든 오늘 첫 힐링의 네. 대상은 전 더불어민주당 예. 현 국민의힘 예.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 힐링 저희의 힐링 캠프의 첫 손님이세요. 본인이 지금 힐링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지금은 좀 편안합니다. 따뜻하고. 아, 그동안 예. 이제 그 민주당이 있으면서 예. 제 뜻과 제 소신과 예. 다른 그런 법안 발의나 탄핵 같은 거는 제가 법률가 출신인데 도저히 요건도 안 되는데 예. 그냥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제 손으로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뭐 탄핵 발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탄핵에는 탄핵이죠. 뭐 이런 법안이라든가 또는 종전에 있던 검수완박법에 뭐 밀어붙인다든가 또 방송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했던 그 방송공정성 특위위원장 할 때의 그 기조하고 좀 달라진 네. 그런 거에 동참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것들에 제 또 부끄럽고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양심에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아주 편합니다. 그럼 힐링 캠프 예전에 초대했어야 되는 민주당 계실 때. 지금 좀 거기 민주당과 결별하고 딱 거대 정당에서 나오니까 예. 이제 무소속이 됐잖아요. 예. 외롭고 예. 좀 춥죠. 그리고 어떡하지 갈 데 없고 또 그리고 여기저기 막 아주 격동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이 좀 약간 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예. 박원석 의원님한테 예. 많이 자문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편안하다. 예. 국민의힘 그 예. 의원들께서 예. 또 저 지역의 당원들 그 선배 당원들이죠. 예.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환대하고 따뜻하게 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힐링이 근데- 지금은 필요하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저한테 자문은 아니지만 통화는 연말 연초에 자주 했는데 네.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국민의힘으로 가셔라라고 자문한 것처럼 되잖아요. 네. 저는 절대 국민의힘 가시면 안 된다. 네. 이 삼지대 네. 서드월드로 오셔야 된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 오시고 지금 저 힐링 시간입니다. 힐링 시간. 일단은 지금 의원님 따뜻하시기 아니 지금 때문에 힐링이 필요 없으시죠. 아니 이미 뭐 따뜻해. 이렇게 막 저기 막 눈 부라리고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이미 따뜻해 이미. 예. 그리고 그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무소속 잠깐 계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무소속 같은 소수 정당을 네. 10수년을 해왔어요. 맞아요. 법안 발의 10명이 안 돼가지고 법안을 발의를 네. 못해요. 맞아요. 맨날 그 법안 들고 네. 저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가가지고 사인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는 거의 맨주먹 붉은 피로 이렇게 춥게 살았는데 네. 맞아요. 뭐 잠깐 그 무소속 하시고 뭐 이렇게 춥다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의원님의 국민의힘 행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눈 안 아니, 마주치고 저만 지금 보고 저 얘기하셔도 돼요. 힐링 시간이에요. 지금. 아니 뭐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 입장은 말씀드렸고 예. 아니 사실은 이상민 의원님이 삼지대로 와서 네. 뭔가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바꾸는데 네. 일익을 담당해 주시리라 네. 이런 기대가 컸는데 네. 또 갑작스럽게 저런 선택을 하셔서 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정치인 개인의 선택은 책임까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때문에 그 뭐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국민의힘에 가서도 네. 여전히 미스터 쓴소리 네. 이상민 의원의 정치를 해주십사 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네. 그거 제가 저 입당식 하는 날 아침에 전화 인터뷰했을 때도 그 질문 드렸더니 의원님의 대답 취지는
기술적으로 하겠다. 변했어.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뭐죠? 줄타기? 아니 그러니까 예. 기술적으로 한다는 표현보다는 예. 섬세하게 섬세하게. 좀 아니 지금 제가 국민의힘 완전 새내기 당원 아니에요? 정치 자체로 오선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예. 국회의원으로서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의-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새로운 조직에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제가 아직 착근도 안 됐고 예. 그런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뭐 입장이나 예. 내부의 사정이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좀 하고 예. 그 효과가 있게끔 해야지 가자마자 드립다 쓴소리다 해가지고 내가 쓴소리 하면 예. 제 자기 정치는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 보는 분들한테는 좀 시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효과가 과연 있겠는가. 제가 한 오히려 가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는 거리가 되죠. 한 가지 이 타이밍에서 네. 질문. 질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정치에 대한 쓴소리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당내 좀 차근한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예.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법률 의제 예.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 이상민 의원님의 입장은 있잖아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은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근데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모순,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예, 아니 그거는 뭐 저는 누구나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다 제가 뜻을 갖고 있고 또 대표 발의도 했고 뭐 그런 것이 잘 입법 운동을 통해서 관철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제가 법안 발의할 때도 국민의힘 그 의원들은 한 번도 도장을 못 받았어요. 네. 몇 번씩 돌려서 당론으로 했고. 반대하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도 실제로 정의당 의원님들이 동참해준 숫자 빼면 뭐 장애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 숫자를 빼면 순수하게 더불어민주당도 열 몇 분밖에 안 돼요. 네. 예, 도장 받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건 뭐 그냥 외피에 불과하고 그냥 정치적 상투에 불과하고 실제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의 분위기가 안 돼 있는 척박한 그 국민의힘에 가서 그거를 단박에 하기는 아마 도장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나씩 문화 운동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경멸과 혐오에 대한 단호하고 엄단 조치하고 최근에 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것이 확산되고 심화되고 이러면 뭐 같은 맥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된다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건 뭐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하시면 하실 거다. 시간을 좀 봐서. 제가 그렇죠. 여러 가지 전략적 또는 뭐 섬세하게 하면서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요거 힐링 캠프 말고 박원석의 청문회로 하면 어때요? 괜찮은데? 예, 그거 저희 생각해 볼 거예요. 예, 저도 잠깐 나는 저 힐링 팬 어쩐지 박원석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때 무슨 모두 까기가 힐링을 시켜준다는 거야? 뭐 이런. 제가 이거 낚인 것 같은데 하여간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질문 있어요. 진짜 궁금한 거. 이게 섬세한 쓴소리 있잖아요. 이게 짧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영린을 안 건드리면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대통령 심기 관리, 그렇게 심기에 대한 쓰라겠다는 고려. 거. 예. 왜냐하면 이제 정면으로 붙이는데 제가 사실은 대통령과 맞설 정도의 정치적을 뭐 국민의힘에서 가진 것도 아니고. 야당에 예. 그렇잖아요. 야당이면 뭐 대통령 충분하지만 여당 내에서 사실은 대통령과 맞서는 거 해봤자 잘못하면 저만 고립되고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고립에 이제 고립 무원의 상태로 가서 고사당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알죠. 저도 학습에 있으니까 잘 그 기술적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상대에 대한 특히 권력의 형상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잘 적절하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섬세한 쓴소리, 기술적 쓴소리,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제가 방송에서도 그 문제 김건희 씨의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뭐 특검 거부권은 뭐 이제 행사된 거니까 의혹 사건 이거는 검찰이 하여튼 뒤처리를 잘 못하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의 실체보다는 더
이렇게 부풀리게 국민적 의혹이 부풀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뭐 검찰 잘못도 있는데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좀 털어야 된다. 근데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앞에 총선이 있잖아요. 민주당 속셈은 그거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총선용으로 정량용으로 쓰겠다라는 게 훤히 들여다 보여요. 나는 얼마 전까지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건 뭐 자기 고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는 관심도 없어요. 민주당은. 그거에 응하는 것은 그건 정량용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 저는 총선 직후에 하자 이렇게 하는데 양쪽이 안 받으려고 하죠. 민주당은 관심이 없죠. 총선까지만 써먹으려고 하고 또 국민의힘은 뭐 그 자체를 또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실시를 하려면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데 이미 행사했기 때문에 좀 지난 얘기긴 한데 특별담화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수용할 테니 이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은 총선 이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매끄러웠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이게 재의결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이 대통령실과는 별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저거 동의하자. 다만 조건을 걸자. 수사를 개시하는 시점은 총선 이후로 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께서 그거 좀 앞장서 주실 수 있으세요? 전 새내기라는데 자꾸 저보고 앞장서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소신을 갖고 있으시니까 당내를 좀 설득해서 5선이시잖아요. 이번에 또 당선되면 국회의장 후보도 새내기라니까요. 국회의장 후보도 되실 텐데.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저기가 되면 할 겁니다. 내가 뭐 일신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생각은 없고요. 박제시켜놔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딱 확고하게 정해졌잖아요. 내가 해봤자 잘 씨알도 안 먹혀요.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봐서. 근데 지금 하여튼 양쪽이 정치력이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용으로 쓰겠다는 속침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정현님께서 매운맛 힐링 박원석, 마라맛 힐링 박원석. 마라맛 힐링은 이건 진짜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건데 이게. 힐링을 빙자한 그러니까 저희 모든 각이. 여러분은 저희 정치쇼 힐링 캠프 위드 박원석,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상민 의원, 공관위원회 이철규 전 사무총장 공동인재영입위원장에 합류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윤심 공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제 저 영입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철규 위원장로부터 이렇게 제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철규 위원장은 제가 지난 국회 때 그 사개특위 위원장 할 때 그 같은 멤버였고 그 이후에 뭐 아주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주긴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좀 있었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뵈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윤핵관의 핵심이다. 뭐 이런데 사실 그런 저 분위기는 못 느꼈어요. 저도 경계를 하죠. 좀 윤핵관이라는 선입견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기능적으로 보면 공관위에 인재영입위원장이 들어가서 인재영입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등등을 좀 일관성 있게 뭐 하고자 하는 뒷받침하는 그런 기술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 외부에서는 저 이철규 위원장에 대한 그 대통령과의 아주 친밀도를 볼 때 대통령의 윤심을 너무 아주 통로 아니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있겠죠. 저는 사실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근데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하다가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물러났기 때문에 그때 물러날 때 한동안 좀 뒤 이선후퇴 하지 않겠냐. 그런데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왔는데도 인재영입위원장을 계속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사실은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인데다가 공천관리위원까지 가면 이분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지금 보면 윤심이
그 집중된 딱 원포인트를 찾아라 예.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의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윤핵관들의 이름이 회자됐지만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윤핵관 오브 더 윤핵관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윤심 공천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분을 공관위원회에 안 넣고 뭐 이게 정치를 잘하는 다선 중진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딱 공관위원으로 앉혀놓은 거는 결국 윤심 공천에 포스트로 앉혀놓은 거다. 첫 번째 제 해석은 이렇고요. 두 번째는 역대 보수 정당의 공관위원 구성을 보면 그래도 비주류한테 숨쉴 틈을 줍니다. 한석 정도는 비주류에게 그 공관위원을 보장함으로써 당내에 공천 파동에 대한 안심도 좀 시키고 뭐 결과적으로 공천 파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의원들로 참여한 분들을 보면 뭐 현직 사무총장 당연직이지만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 그리고 이제 뭐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이렇게 참여했는데 어디에도 비주류 몫이 없고 보통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들이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롭고 본인 공천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지난 그 총선 때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공관위원이 됐거든요. 부위원장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좀 봤을 때 힐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야말로 네. 이 대놓고 윤심 공천을 하려는 그런 공관위원 선임이 아니냐. 근데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사실 아까도 막 전제로 전혀 그 메커니즘이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입장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장동혁 사무총장도 근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난 일요일 날 만나서 대화할 때도 전혀 몰랐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동혁 비대위원장을 택한 분 비대위원장 오는 것도 또 장동혁 그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또 반대한 입장이었고 네. 그러나 하여튼 자신의 하여튼 진위가 잘 저기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당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 분보다는 장동혁 그렇다고 원외를 완전히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부담이 크고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을 택했다는 말에 저는 그랬구나. 나는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굉장히 친한 줄 알았어요. 사무총장이면 완전 자기 측근 아니에요. 당대표로서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면 한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관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윤심의 통로로 지금 박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렇게 하지는 나는 안 했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난번 대화 이후에 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상민 의원님 낯설어요. 소속된 정당의 지도부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거 정말 제가 못 본 모습입니다. 저 새내기라니까요. 저 그리고 자꾸 쓴말로 이게 규정 짓지 마시고. 너무 낯설어요. 나 그동안 달콤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바꿔보죠. 민주당과 제3지대 얘기해 볼게요. 박원석 전 의원. 제가 이거는 키를 좀 낮추겠습니다. 네,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사심 빼고 제3지대가 잘 되려면 앞으로 관건 뭐 있어요? 지금 원칙과 상식 3명 나갔어요. 의원 이낙연 전 대표 나갔어요. 반대쪽에 이준석 전 대표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자한테 물을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먼저 우리 먼저 말씀하시죠. 고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인데 그리고 박원석 의원님은 출마 안 한다는 소리 있던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 아직도 너무 이렇게 고민하면 됩니까? 단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직도 고민하면 여기서 됩니까? 출마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방송 못 나와요. 예. 제가 그 접합입니다. 접합. 접착. 예. 다 다르거든요. 예. 이질적이에요. 예. 또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해요. 예. 다 속마음은. 그래서 자기 각각 뭐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낙연 다 주도하고 싶어요. 사실 섞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섞어야 돼요. 각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당대 정당하고 대항해서 경쟁하려면 네. 각 개별적으로는 자기들 딴에는 똑똑한 줄 알고 실력이 대단히 뭐 굉장히 뭐 지지를 많이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네. 사실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 정도에 불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뭉쳐야 되는데 뭉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본드로 이렇게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해서 접합을 해야 무슨 명분을 세워서라도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접합 비빔밥 잘 비비려면 비빔밥 비빔 참기름 비빌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접합점만 해도 그거만 해도 된다. 예. 예. 뭐 결론적으로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저는 일종의 아름다운 충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충돌. 이게 서로 다른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완벽하게
이상과 이 판단이 일치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긴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그렇죠. 철학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르고 네트워크도 다릅니다. 정치하는 방법도 다르고 세대도 달라요 심지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충돌을 굳이 숨기려고 감추려고 내지는 물밑 신경전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내놓고 하자 내놓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만 이걸 완력으로 우격다짐으로 힘의 논리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기성정당과의 차별화입니다. 지금 기성정당에서 제일 없는 게 토론과 설득과 합의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못 견디고 나오신 거고 국민의힘도 당대표 후보자들 뭐 다 용산에서 주저앉히고 이런 정당이잖아요. 그것과 다른 정당이라는 걸 보이려면 충돌을 하되 공개적이고 이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충돌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하려면 누군가는 밥상을 차려야 됩니다. 네. 테이블 세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테이블 세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는 잠시 후 11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의원이 하시는 분이 뭐 기자회견 하시나 보다. 예. 뭐 하나만 좀.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함께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 원칙과 상식 조금 김이 빠진 거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 이 탈에서 마지막에. 뭐 그런 점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거기도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본인 책임 하에 네. 또 그런 결정을 안타깝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윤영찬 의원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네. 끝까지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뭘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아니 그래도 그분의 선택인데 아까 뭐 어떡합니까? 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자면서 또 속셈을 숨기면서 속에서는 XX 제가 소거하는 의원님한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힘내시라고 네? 항상 말씀드렸지. 방송에서 다 들었어요. 제 욕하는 거. 알겠습니다. 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보니까 개헌 얘기도 좀 하는 것 같던데. 네, 분권형 대통령제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의식 아닙니까? 네. 이게 국민소득이 이 정도 수준이 된 선진국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네. 아무런 경험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정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런 걸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꾸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네. 분권형 대통령제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네. 지금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실행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분권형 거버넌스 중정부 형태로 바꿔야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의 영국적 리더십에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될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이제는 협업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협업하려면 여러의 구성체가 네. 분권을 해야 될 가능해지게. 의원님 지금 좀 엉망진창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통치가 좀 엉망진창이다라는 거는. 아니 저 그렇게 유도 질문하지. 저는 저 국민의힘의 새내기입니다. 눈빛은 인정하시는 눈빛이신데. 자, 박원석 전 의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 저 공천 적격자 명단 발표할 때 저 누구죠? 황운하 의원도 포함됐거든요. 적격으로 1심 유죄 나왔는데. 아, 예.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노웅래 네. 의원도 그렇고 또 그 밖에도 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그 리스트들이 있지요. 뭘 조금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공천을 되지. 받은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네. 아마 경선을 시킨다. 네. 근데 저는 그 적격 부적격을 가르는 기준이 네.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네. 정량적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정량적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량적 기준이면 그런 분들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누구는 지난 총선에 공천 불복했는데도 이 적격 심사 통과되고 의정부의 문희상 네. 그 의장님 아들 누굽니까? 문석균 씨. 네. 네. 그분은 통과됐잖아요. 근데 시흥의 김윤식 시장 네. 그분은 공천 불복도 아니에요. 전략 공천에 네. 이 저 자기가 자격이 저희가 없어지니까 기회가 없어지니까 뭐 가처분 냈다고 공천에 탈락했어요. 아니 또 있죠. 최성 전 고양시장. 그분도 또 그렇고. 부적격으로 아니 저기 여러 차례 선출직에도 나오고 대선 후보까지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결국엔 친명 적격, 비명 부적격 이런 거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정치쇼 힐링 캠프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11시에 기자회견이 있답니다. 궁금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